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7등급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학 능력시험에서 수학 시험 점수의 그 등급, 수학 점수에 의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 상위 4%까지는 1등급, 상위 1%는 그 1등급 다음 석차부터 상위 11%까지는 2등급, 또 그 다음 석차부터 23%까지, 상위 23%까지는 3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 등급별로 그 상위 누적의 그 백분율을 보면은 지금 표와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정규 분포 표를 따른다고 하니,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니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은 좌우 대칭이고 전체 면적이 일정한데요. 이렇게 있으면 좌우 대칭인 정규 분포 곡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여기 4%, 여기 4%, 상위 여기서 잘하는 아이들이 이쪽에 있고 일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그 아래 하위 점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지금 점수가 되겠습니다. 점수요. 그러면 4%까지는 여기가 이제 1등급이 되겠죠. 1등급. 1등급. 그 다음에 그 7% 상위 11%니까 요만큼 7%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2등급. 그 다음에 1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여기가 요만큼 3등급. 그 다음 17%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요만큼 이제 4등급. 요만큼이 2등급, 여기가 3등급, 여기가 4등급.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니까 조금 너무 넓어지네. 이만큼이 이제 그 5등급, 20%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제 5등급이 되겠고, 근데 좌우 대칭으로 이만큼 6등급, 17%, 6등급. 그 다음에 여기랑 좌우 대칭이니까 12%, 7등급. 그 다음에 7%가 8등급, 나머지 위. 맨 마지막 4%가 이제 9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5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좌우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에는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모여 있죠. 그리고 그 7등급은 여기 7등급은 중간에 있는 학생들보다 이제 떨어져 있죠.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방법이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그 절대평가가 아니고 등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등급이라면은 그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이 만약에 이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경우지만 80점을 맞았다고 치더라도 7등급이다고 하면은 이제 하위권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12%에서 23%까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세면은 그렇게 되고 만약에 위에서부터 계산한다면 그 78에서 89%. 요만큼 이제 70. 여기서부터 78%에서 89%. 그러니까 전체를 100명이라고 한다면 78등에서 89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학력이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있는 그 학력의 기준이 지능, 즉 지적 능력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보통 수준보다는 낮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능이 보통 미만이라서 못했거나 아니면 노력이 보통 미만이라서 안 했거나 노력을 안 했거나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학력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만회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는 다들 나름대로 저마다 이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텐데 7등급보다 위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이제 예상되죠. 이것을 감안할 때 7등급 학생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과 똑같은 노력을 하고 또 비슷하게 능력을 발휘할 시에는 그때 등급을 매기면 상황은 똑같아지고 변화가 없겠죠. 만약에 6등급에 있거나 또 7등급보다 잘하는 그 상위권 학생들이 실력 발휘를 못했거나 아니면 안 했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7등급 학생이 등급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바란다는 것은 요행수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위권에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력이 아닌 또 다른 분야에서 자신을 연마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자신이 살아가는데 수단이 되어줄 그런 분야가 학력 경쟁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또 생각해 보는 것이 삶의 질과 행복도를 또 높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학력 경쟁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대학을 포기하거나 공부를 그만두라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학력을 수단으로 하는 그런 인생이 비교적 다른 것에 비해서 비경제적이거나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학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공부,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 소위 인류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닌 인생 자체를 배움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공부가 그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삶도 압박하지 않고 또한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진정한 공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